아까 3번 문제 틀린 사람 밥 굶으라 그랬죠. 아우,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3번 틀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찌 다행인지. OMR 카드 낸 사람만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OMR 카드 안 낸 사람은 알 수가 없고, 제가 동력 문제를 하면서 여태까지 아무리 쉽게 내도 100% 다 맞춘 문제가 없었거든요. 처음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막 그냥 건폐율 문제 내도 꼭 틀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3번에 100%라는 거는 제가 이런 경우가 뭐 처음인 것 같아요. 공부를 좀 하는 건 하는 건데 더 해야 된다. 13번 문제는 개발법 틀린 거죠. 4번에 조합 제한하나요? 한번 파고 들어가. 4번 틀렸어요. 한번 보면 개발 사업을 하려면 구역 지정해야 되잖아요. 개발 구역의 지정권자가 원래 시, 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다. 그러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몇 가지 사유가 있으면 5가지 사유 뭐 이렇게 쭉 떠오르잖아요. 그 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할 때 시행자를 정해주면 시행자가 이제 뭘 만드냐면 실수계획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실수계획 만들면 누구한테 인가 받을까요? 지정권자한테 가죠. 개발법 환지계획 빼면 다 지정권자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미리 개발구역 지정하려면 개발계획 짜야 되는 거고, 그러죠? 이때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 정도 돼야 되는데 말단 시군구는 지정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도지사한테 가서 지정해달라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요청하죠. 요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들이 시군구에 가서 요청하도록 제안하잖아요. 그때 시행자 중에 국가나 자치단체다, 국가가 시행자가 될 수 있고 자치단체도 시행자 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해도 되고 시도 대도시에서 해도 되고 얘들이 지자체를 정해줄 수도 있고, 이거 법적으로 줘야 되는 거 이렇게. 그래야 국토교통부가 직접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LH공사가 지방공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구역 지정할 때 지정하고 LH공사 네가 하라고 할 수 있고, 얘네들은 해당 지방공사한테 네가 하라고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마당을 깔아주는 거예요.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들을 조합을 시행자로 정할 수 있잖아요. 조합은 이때 무슨 방식만 한다고요? 그러죠. 얘는 어쨌든 수용한다,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한다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는 시군구에 찾아가서 제한할 이유가 있나요? 아니, 직접 지정하는데 못 들라고 제한을 해요. 요청하거나, 그러죠? 얘를 빼고. 봐요. 조합은 조합 만들려면 몇 명 이상이? 7명 이상이 3분의 2가 아니고 추진위원회 만들죠? 없지. 여기는 없지요. 토지 면적의 동의 얼마? 국공유지 포함하고 제외하고. 총수에. 뭐 면적의 3분의 뭐 소유자 총수 나오려면 뭐 일단 구역을 지정해야 되잖아요? 구역 지정해야 전체 지정된 면적의 뭐 3분의 2가 나올 거 아니요. 근데 조합이라는 것은 구역 지정하고 맹글어야 되는 거야.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뭘 시군구 찾아가서 제안을 해요. 그래서 조합은 제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해가지고 책에도 막 별표 그래가지고 당구장 표시 막. 그래서 몇 번 틀렸다고요? 4번. 조합이 제한한다고요? 제한할 때는 또 동의까지 얻으려네?
그럴듯하네. 여러분 저 13번 딱 읽으면서 4번 이거 아닌데 하고 그렇게 다 풀었죠. 아니 넘기지 마. 막 넘기고 그래요. 얘기할 게 있구만. 그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에이 13번 50%밖에 안 되는데 정답률이 둘 중에 한 사람 틀렸구만요. 난 다 맞은 줄 알았구만. 그리고 여러분 주로 몇 번 하셨는데요. 그걸 얘기를 해야지 내가. 할 게 없어요. 1번에 뭐 결합하거나 분할해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당근 빠았다고. 그 2번은 좀 처음 들어봤는데 여러분 2번이 이 얘기요. 여러분 이거 개발구역 지정할 때 기준 면적이 이 면적 있죠. 면적. 주거지역은 얼마 이상?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왜 약해집니까? 왜? 보존녹지 개발하지 말라고. 농림지역은 30만 도시지역 바깥엔. 그래서 2번에 개발구역을 둘 이상 사업시행지역으로 분할하는 경우에 분할 후 사업시행지구 면적은 각각 1만 이상은 돼야 돼요. 주거지역 기준에 맞게 최소. A구역, B구역 분할해서 지정할 때 면적 얼마 이상은 돼야 된다. 1만 3천 제곱미터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 3번 지문을 알고 통과해서 4번을 찾은 사람은 대단한 겁니다. 3번에 세입자 주거생활 안정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맞지요? 여러분 이 개발계획의 내용이 있다만한데 이 중에 4개는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넣어도 되는 거 있잖아요. 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 연결할 때 그 돈 넣는 처음부터 알 수 없지. 개발구역 안에서만 돈 얼마 들지를 계산하니까. 개발구역 밖에 뭐 기반시설 설치할 때 돈 얼마 들까 하는 거는 나중에.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이 땅이 수용 대상이라고 해나요? 협의 매입을 해야 되는데 협의 매입해서 딱 안 팔 때 수용 들어가는 거거든. 수용 대상 권리가 어떤 게 있는지 땅, 건물 이런 거. 그다음 임대주택, 순환개발 이렇게 여러 개거든. 그래서 우리 이제 요약집 또 보는 거예요. 자, 요약집에 뭘 보냐면은 이렇게 좀 봐놔야 되니까 제가 어디 가서 54페이지에 보면은 오른쪽 하단에 개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 안 들어간다 해놓고 내용이죠. 내용. 그 당구장 표시에 개발계획 중 잘 보세요. 지금이라도 줄치면서 또 기억을 하면 되니까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2번 수용 사용 대상되는 토지나 건축물, 이에 정착한 물건,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에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면 그 세부 목록이란 말 나오죠. 수용 대상인지 아닌지는 처음부터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얘는 수용 대상이다. 협의 매입 안 한다. 추가를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 가로 건너뛰고 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생활 안정대책도 마찬가지. 세입자들에 관련된 거니까 나중에 안정대책 따로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요, 개발계획이라는 건 토지 소유자만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입자라는 건 있다는 걸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것은 나중에 구역 지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 필요할 때 사업 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니까 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처음에는 막 뭔 말인지 몰라서 잘 안 들어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험한 문제는 저 개발계획의 내용이죠, 내용. 내용이 아닌 걸로 시효해서 뭐 비스무리한 걸 집어넣을 텐데, 그래서 예전에 나온 문제 중에 보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답은 지구단위 계획이었거든.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에 담을까요?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짬밥으로 푸는 거고, 다음 도시개발 계획의 내용 중에 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나중에 추가로 나중에 넣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 아닌 거 찾아봐라 하는 것은 요거 4개를 그대로 앉혀놓고 교통처리계획 이런 걸 집어넣어서 답 처리할 수도 있고,
일반적인 내용을 넣어놓고 이 넷 중에 하나를 답을 고르라. 다음 5개 개발계획 내용 중에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거 찾아봐라 하면 이 넷 중에 하나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 아니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 스타일 아니면 지금 13번처럼 이것저것 주제를 섞어낼 때 그 중에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그 13번에 3번 지문의 의도를 알겠죠? 그 13번 문제 제대로 풀려면 그 개발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추가로 계획에 넣을 수 있는 4가지도 기억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지. 4번에 소유자나 조합이 구역 지정 제한할 때 조합 빼야지. 그죠? 이제 확실히.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국가나 지자체 조합 세 놈을 뺀 나머지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얘들이 제한하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소유자나 민간 건설업자 등의 민간업자들이 제한할 때 면적의 3분의 1 이상 동의 얻어야 되죠. 그리고 총수 얼마? 여기는 이제 요때 유일하게 면적의 3분의 1만 나오는 게 요거. 그래서 시험 낼 때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게 이거예요. 보세요. 저는 진짜 한마디 한마디가 20일 뒤에 문제 풀게 하려고 하는데 보면 이렇게 자꾸 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앞에 서보면 다 보여요. 진짜로. 결혼서만 안 보이는데 저는 보여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군구에 제한할 때 면적의 3분의 1 이상 동의 얻어야 한다. 이렇게 내면 문장이 좀 말끔하게 돼버려요. 틀렸죠? 조합은 제한을 아예 못하지. 조합 자체를 안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조합이죠, 조합. 법인이에요, 법인.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민법의 인이요, 인. 사람은 자연인. 법인으로, 그러죠. 사람은 자연인,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에 주체된다. 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권리, 의무, 능력 가지는 것은 자연인으로서 태어날 때 당연히 천부적으로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법인을 만들어서 법률행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법인을 만들 수도 있고 자연인 이름으로 법률행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이나 정비조합은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을 쉽게 말하면 만들어야 되거든. 만들지도 않았는데 무슨 구역 지정해야 만들지. 이제 확실히 알겠죠? 제한할 수가 없지. 제한해서 구역 지정하는 거니까. 얘들은 제한할 이유가 없고. 오케이. 속을 할 수가 없네, 속을.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에 실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한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시지 마셔야 돼요. 자, 잠깐만, 우리 진짜 대화를 좀 해봐요. 암기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이 실시계획 누가 짜요? 지정권자가 뭐들 짜요? 뭐들. 제가 말투가 그렇지, 사람은 따뜻한 거 알죠? 아, 진짜 이 서울 사람인데도 이렇게 콕 건보는 저기 촌 사람 이게 뿌리가 남아있어서 욱하고 이렇게 말을 함부로. 저 서울 사람이에요. 지정권자가 왜 짜요, 이거를? 입장을 받고 화 안 나겠어요? 실시하는 놈이 짜요. 그 놈이 누구요? 시행자가 짜요. 누구한테 인가받고? 4개 해보는 거. 지정권자한테 인가받아야 되잖아요. 지정권자가 원래 누구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로. 이거 3월 달에 하던 내용이요. 이게 지정권자야. 그죠? 그 지정권자가 직접 사업 시행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하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 인가받고, 지정권자가 직접 할 때는 실시계획 고시하면 되고, 준공검사?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공사 완료되면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이 요새 시험 나옵니다. 신경 안 써서 알맹이를 막 외우는데 요새 알맹이는 피해가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힘들어지지. 기본적인 것도 암기해야 되고 야리꾸리 한 것도 외워야 되니까. 그럼 보세요. 지정권자한테 가서 인가받죠. 지정권자 야들은 막 인가할 것 같아요? 저들이 뭘 만들었어요? 그러죠? 개발계획 만들었잖아. 지정권자가 만드니까.
이 개발계획은 전체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 도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되거든. 개발계획 짤 때 이놈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에 적합해야 되지. 실시계획 작성할 때 실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부합되어 된다 하면 틀리지. 실시계획은 어디에 맞게? 개발계획에 맞게 짜야 되는 거예요. 저 개발계획은 어디에 맞게? 왜 그러냐 하세요? 서울시 전체에 대한 장기계획이 서울시 기본계획이잖아요. 저 개발계획은 마곡지구 일대만 개발하는 계획이라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 정비계획 이런 놈은 서울시 전체에 대한 장기 기본계획에 적합해야 되지. 그걸 실천하려고 개발사업 하는 거니까. 그러죠? 한 번만 지대로만 이렇게 알아버리면 안 하는 게 한다니까요. 저 개발계획 저놈이 도시군 기본계획 또는 광역 도시계획 부합돼야 되고, 이 실시계획은 어디에 맞게? 개발계획에 맞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 여기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구역 지정하고 몇 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다음날 풀리니까 3년 지구단위 계획 내용을 담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거다가 지구단위 계획 들어가는 거 아니지. 그죠? 근데 저 개발계획 경미한 내용들 그런 거 객관식 시험 내버리면 이런 기본적인 뼈다구도 기억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 배운 거 있잖아요. 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안 배우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박스 내용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5번에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13번에 5번이요.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개발계획 내용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 맞도록 해야 되고. 한 문제 푸는데 시간 다 갔네. 14번은 알죠 이거? 총회 의결 사항 중에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거 한번 찾아봐라. 정개환, 정관, 개발계획, 환지계획, 조합 장 뽑는 것, 조합 날려버리고 나왔죠. 이문의 선임, 합병회사는 총회에서만 할 수 있다. 대의원회 절대 못한다. 이사 선임이잖아요. 문제가 뭔지를 알면 맞히는 거고, 보여 하면 틀리는 거고. 그 다음 15번. 이게 지금 미친듯이 설명한 내용이에요. 2번 틀렸죠? 시행자는 주어가 나왔지. 작성된 실수에 관하여 인가신청서 이것저것 서류 첨부에 시군구를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 인가받아야 돼요. 왜 국토교통부에 갑니까? 누구한테 제출하고? 지정권자. 오 번 지문 보는 순간 인쇄되고 난 다음에 보는 순간 허걱했다니까요? 에이씨 답이 있네 하고. 그죠? 15번 문제 5번 지문에 답이 2번에 틀린 답이 나와줬잖아요.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인 지정권자면 시도 대도시 의견 듣고 시도지사면 시군구 의견을 미리 들어서 인가하라. 안에 답이 딱 있잖아요. 깜짝 놀랐는데 다 쓸데없는 걱정이 되라고. 알아서 막 틀려주고 막. 16번은 수용 사용 방식 틀린 것 기억하고 이것이죠. 기억은 왜 틀렸냐? 조합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수용이란 말 나오면 되게 안 되게? 안 돼. 면적의 3분의 2 소유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하나. 조합은 무슨 방식으로만 한다? 수용 이런 말 나오면 안 됩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이때 수용하더라도 땅을 안 팔아서 소유자 민간업자가 수용할 때는 아니 몇 번 묻는데요? 15번 답 2번이라고요. 답 2번이 왜 틀렸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요. 지정권자라고요. 아니 지금 막 묻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집중을 해서 내가 설명을 못 한다니까요. 이거 설명할 때 딴소리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못 들어서 또 다음 문제 할 때 또 이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옆 사람한테. 16번 하고 있어요. 16번에 박스 기억 있죠? 조합은 수용 이런 말로 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 여기 시행자가 수용하더라도 소유자, 민간업자 등이 수용할 때는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 얻는 거 알아야 돼요. 지방공사, LH공사는 수용할 때 이런 거 필요가? 동의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 니언에 맞고 디귿 LH공사가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때 직업보증 받아야 돼요? 아, 그럼요. 토지상환 채권 사업 시행자가 발행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발행계획 승인받아서? 누구겠어요? 지정권자지. 개발법은 다 누구 찾아가라고요? 지정권자. 지정권자가 직접 시행할 때는 승인 안 받아도 되잖아요.
토지 상환 채권은 기명으로 무기명으로? 기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이 얼마 넘지 않도록. 이 3분의 1은 원형 탈모고 나는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LH 공사는 보증 안 받아도 된다는. 저 원형지를 공장이나 학교 부지로 제공할 때는 경쟁 입찰이죠. 맞아요? 시기 이상 유찰되면 수익이에요. 공장 학교 부지로 공급받은 원형지 개발자들은 계약일로부터 10년간 못 팔죠. 공사 완료일부터는 5년간 못 팔아요. 국가지자체는 관계없고요. 국가지자체는 관계없다고요. 관계 있다고? 없다고요. 칼날 위를 걷는 심정으로 지금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아차하면 가는 순간이 있다. 답은 몇 번? 2번. 답 몇 번 해줘야 되니까 꼭. 자, 17번 답 몇 번? 이거 기억나요? 제 얘기 한번 들어봐요. 나 진짜 여러분 있잖아요. 도시개발법이잖아, 이게. 도시개발법에서 계산 문제 나오는 거는 요거하고 아니면 토지부담률. 보통 그 토지부담률이 왜 환지방식으로 할 때 내 땅의 일부를 공공용지 제공하는 비율이잖아요. 자, 잘 들어놓은 토지부담률을 50% 초과할 수 없다.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 할 수 있고 3분의 2 이상 동의 얻으면 60% 초과할 수 있는데 토지부담률 몇 프로냐 구하라 그러면 가로치고 꼬랑지가 없으면 50% 넘을 수 없는 거 답이잖아요. 토지부담률은 27에 냈거든. 29회잖아요. 27에 3년에 또 냈어. 그 3년에 또 냈어요. 그러면 이게 토지부담률을 3번을 냈어요. 처음에 나온 게 답이 50%, 다음이 40%, 27회가 45% 답이었어요. 토지부담률은 낼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그 작년에 냈으니까. 2년째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죠? 토지부담률을 내더라도 50% 답, 45% 답, 40%가 답 3번 써먹었으니까. 그럼 만약 55%, 60%를 내고 싶으면 가로치고 지정권자가 인정했음이라고 했겠죠. 그랬으면 답은 55, 60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지 뭐. 이런 얘기 했는데도 기억을 못 한다니까. 그래서 토지부담률 구하시오 그러면 전체 환지계획 면적이 분모로 가요. 그 다음 위에 가는 분자로 가는 게 보류지 면적. 그 다음에 시행자가 가진 땅 공통으로 빼면 되잖아요. 100만 분의 20만 빼고 60만에 20만 빼고 곱하기 100. 이제 그게 공식인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걔보다는 지금 이 17번 문제 이놈 있죠, 이놈이 한 7, 8년 전에 8, 9년 전에 한번 냈어요. 이게 낸 문제예요. 근데 계산 문제를 내고 싶으면요, 아무리 법조문도 이게 시행 규칙이라 내면 안 되는 내용인데도 암만 조문을 훑어도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개발법에서는. 그래서 이게 환지 설계 짤 때 평가식으로 한다 이런 말 나오죠. 면적식이 있고 평가식이 있어요. 여러분, 면적식이라는 단순하게 가진 면적 있죠. 지목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임야인 감정평가할 때 평당 가격하고 도시지역으로 바뀌어서 택지 저문이 이 국산 이 후루꾸가 이런 품격 없는 말을, 이 후루꾸보다 3배, 4배 비싸거든요. 진짜로. 아무나 못 씁니다. 이게 진짜. 이런 임야 1000평 가질래? 건물 짓는 도시적으로 바뀐 대지 500평 가질래? 어디가 좋아요? 평가하면 훨 낫잖아요. 면적 지목보다 가치를 평가해서 환지하는 걸로 하자. 이게 평가식이라고 그래. 그러면 평가식 들어갈 때 지금 이 17번 문제가 비례율이란 말 나오죠. 자, 외워놓으면 돼요. 오늘 비례율을 구하라 그러면 개발하기 전에 땅이 공사비 이만큼 들여가지고 얼마나 가치가 증가됐냐 이거거든. 개발하기 전에 땅 건물의 가격이 밑에 들어가면 돼요.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땅 건물 가격이 위로 들어가면 되지. 그 공사 끝났으니까 비용 들었을 거 아니야. 걔를 거기다 빼면 돼요. 그래서 박스를 보면 환지 전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이 있지요. 공사하기 전이잖아. 4천억이 분모로 가고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이라고 됐잖아요. 공사 다 해가지고 조성되는 거 분자로 가면 돼. 8천분의
아니 4천분의 8천. 그리고 총 사업비가 얼마 들었어요? 2천억. 그래서 공사 끝났으니까 거기에 사업비를 빼면 되는 거야. 그럼 4천억대 부동산 땅 건물이 6천억짜리로 가치가 달라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해 가요? 그럼 1.5배가 된 거잖아요. 150%. 이거 기억나요? 이거 똑같은 문제 풀어봤나요? 안 풀었는데 이거요. 40억, 80억으로 풀어봤어요. 4천억, 8천억이고. 그러면서 그때 내가 이런 문제는 문제를 위한 문제고 현실감이 없는 게 도시개발 사업을 무슨 40억짜리 공사가 어디냐. 그래서 내가 8천억 정도는 들어야 돈 들지. 그래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비례율 구하라 하는 문제가 뜨면 숫자를 보기 전에 이걸 묻는구나 하고 빨리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면 당황을 해요. 그럼 여기서 이 문제가 나와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측 가능한 게 이게 써먹은 문제를 또 써먹거든요. 숫자로 바꾸는데 여기다가 총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밑에 뭐 보조비 뭐 이런 식으로 또 지문 한 2개 더 넣을 수 있어요. 더 헷갈려 보이게. 토지 부담률 구할 때도 그렇게 됐거든요. 딱 세게만 알면 되는데. 그래서 환지전 토지 건축물 나오면 야를 분모를 깔고요. 그 다음에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땅 건물 분자를 가고요. 그 다음에 그 공사 끝났으니까 거기에 공사비를 빼면 돼요. 곱하기 100 하면 몇 퍼센트가 나오니까. 오케이? 18번에 환지 예정지 틀린 거는 3번이죠. 3번이 왜 틀렸어요? 여러분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 환지계획 만들어야 되죠. 누가? 조합이 시행자가 만들죠. 주로. 누구한테 인가 받고? 이거 시군구입니다. 예. 그렇지. 공사하고 공사 완료되면 자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 받고 며칠 내 환지 처분하고 환지 처분해야 돼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게 청산. 지정권자가 직접 시행을 할 때는 공사 완료 공고 후 60일 내 환지 처분하면 돼요. 공사 도중에 환지 예정지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정지 지정을 하면 예정지에 가서 종전 땅처럼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 종전에 나의 땅은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없고 예정받은 땅에 미리 사용 수익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채비지에 대하여 예정지 지정하면 공사 끝나기 전에도 사용 수익해 하거나 처분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사용 수익을 할 때 예정 지정하면 언제까지?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예정지에 가서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 날은 환지 처분의 효력이 들어가니까 그러죠?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 날까지 예정받은 땅을 사용 수익하고 종전 땅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중복돼 버리잖아요. 예정지 지정의 효력은 항상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환지 예정지 시험에 나온다. 그럼 내가 답을 얘기해 줄게요. 거의 시험은 뻔해요. 중간에 공사 일부 끝났다 해서 반드시 예정지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의적인 지정 처분이다. 안 했다. 원래는 안 하네요. 공사 너무 방대하면 일부 끝났을 때 전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네 땅이 공사 끝났다. 미리 예정해 줄 테니까 가서 네 땅처럼 마음대로 사용 수익해. 그래서 예정지라는 것은요. 어차피 환지 받을 땅에 대한 공사 끝났기 때문에 미리 가서 종전 네 땅처럼 마음대로 사용 수익을 미리 하게 하는 거예요. 처분권 취득한다고 못한다고? 못해요. 처분권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그러니까 예정지 나올 때 시험에 예정지 지정으로 인한 물권의 변동은 민법 187조 적용하므로 등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야, 이거 완벽합니다. 그것은 환지 처분의 효력이죠. 그것은 환지 처분의 효력이라고요. 환지 처분으로 인한 물권의 변동은 민법 187조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처분하려면 등기를 필요하다. 환지 예정지에다 갖다 붙여버린다니까요.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인한 물권 변동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완지 예정지는 미리 가서 뭐만 하라고? 사용수익. 처분권 취득하고 소유권 취득하고 물권 변동 아니라니까요. 항상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환지 예정지 정하면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물권 취득한다, 소유권 이런 것들이 답이에요. 미리 뭐 하라고? 사용수익을 미리 하게. 단 채비지에 대해서만 예정지 지정하면 처분도 미리 할 수 있다. 그 다음 임의적 처분이라는 거. 그 다음에 환지 처분에 공고한 날까지만 예정지 지정 관련된 거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는 환지 처분의 효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만 알면 절대 안 틀린다는 거. 그래서 3번에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서 다음 날까지가 빠져야 돼요.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종료 토지 사용수익 못한다. 4번에 통째로 조치해야 돼. 채비지 용도로 예정지 지정된 때에는 사업 시행자는 이를 사용수익 하거나 처분도 할 수 있다는 거. 자, 19번에 정비구역 틀린 것은 2번 틀렸죠?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지 있죠? 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 지정하면 했다. 또 구역 지정권자가 예정지 등을 풀어버린 게 있잖아요. 예정지 지정하고 몇 년 내 정비구역 지정하거나 신청 안 하면 예정지 풀어요? 예정지 푸는 건 3년이에요. 그 다음 정비구역 묶었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조합을 만들어서 한다. 조합. 그때 추진위원회 만들고 조합 설립 인가 받았잖아요. 몇 년 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안 하면 풀어버려요? 2년. 추진위원회 승인 받고 몇 년 내 시행인가 신청 안 하면 조합 설립 인가 2년.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2년. 추진위원회 없이 조합 설립 인가 하면 3년. 조합 설립 인가 받고 사업 시행 인가 하면 3년. 재개발을 조합 설립 안 하고 소유자가 직접 한다 그러면 5년 내 시행 인가 신청 안 하면. 이것은 반드시 정비구역 등 풀어버리는 거고, 구역 지정했더라도 과도하게 부담이 예상되거나 목적 달성 못하거나 30% 이상 토지등기 소유자가 가서 풀어달라 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임의적으로 풀 수도 있다. 100분의 30 이상이 가서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30이에요. 나머지 뭐 쉬운 건데 20번 문제를 틀리면 전심 잠을 자면 안 돼요. 호호, 3분의 1이 틀렸네요. 여러분, 조합 설립 인가가 문제예요? 사업 시행 인가가 문제예요? 그걸 외우나요? 그걸 지금도 외우고 중개업자 여러분? 미래의 중개업자 여러분? 와, 저 며칠 전에 중개업자들 몇 명 만났는데 현재 목동수사하고 영등포도 해요. 우리를 만났다가 언론에 이제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바꿔가지고 목동 아파트하고 다들 뭐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언제 바꿨어? 바꿨대요. 세 사람에서 우기는데 저 어느 순간 제가요, 아닌데? 그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한다고 언론에다 발표했다가 나중에 검토만 했지 아직 안 한다라고 한 건데, 아니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소문 다 났어 이 동네 이러는 거야. 셋이서 어떤 여기서 눈 감고 갈까 말까. 내가 앉았어요 사무실에서. 사무실에 이제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얘기 좀 하느라고 가가지고 앉았지. 이제 법제처 가서 법조문 딱 때렸지 내가. 그대로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당신들. 조심하라고. 아니 평생을 강의한 나를 갖다 이겨먹으려 하는데 손님 왔으면 죽여놨을 거다. 손님 무슨 말을 써요 지금? 이랬을 거 아니야 지금. 그 20년 이상 30년 이내에서 조례를 정한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김현미 장관이 작년에 올해 하도 쌩 날리니까 재건축 아파트 목동하고 40년으로 재건축 난을 확 늘려버리려 한 거거든요. 근데 반발이 심해서 확정을 못했다니까요. 그거는 법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자, 제 얘기 잘 들어보면 정비사업 들어가려면 정비구역 지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고, 자, 정비사업 종류 몇 가지? 3가지 아닙니까?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자, 보통 절차 묻는 문제는요 100% 재개발로 시험 냅니다. 왜? 기출문제가 그렇게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재개발 사업 하려면 볼까요? 재개발 사업은 누가 시행자 될까? 조합 설립해서 하죠. 조합 설립 안 하고도 할 수 있나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할 수도 있지. 소유자가 몇 인 미만이면 20인 미만이면. 자, 그 다음 재건축도 조합 설립하죠. 자, 이때 얘들이 단독으로 안 하고 시장운수, 주택공사 등과 같이 할 수 있고. 야도 마찬가지지. 재건축도요. 예. 좀 때깔이 있는 걸 해야 되겠다. 재개발, 조합이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랑 같이 할 수도 있죠. 재건축도 그렇죠. 맞아요. 신탁업자, 한국감정공학자 이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재개발은 자 관리처분계획 수립해야 되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뭘 지어주고 건축물 건설 공급하고 그 다음 환지는 돼요. 부대 맞고 안 돼요 하지 말고 돼요. 재건축도 관리처분계획 얘는 뭘 지어주고 주택을 그 다음 환지는 안 돼요. 오피스텔은 그치 이게 좀 기억나네요. 그러면 자 조합 만들잖아요. 조합 만들 때 추진위원회 만들지. 그렇지. 여기서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인가 받는 거니까. 자 추진위원회 만들려면 몇 인 이상이 뭉쳐가지고 나도 모르게 칠자가.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시장운수 등에게 가서 승인 받잖아요. 자 동의 얼마 얻어야 돼요? 재개발은 재건축은 다 과반수지. 그 대신 추진위원회가 재개발 조합 만들 때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 얼마? 설마 이거 얘기한 거 아니죠 지금? 재개발은 거꾸로 1, 2, 3, 4예요. 뒤에서 밑에서부터 큰일 납니다. 이거는 1, 2, 3, 4 토지 등의 소유자의 400명 중 300명 토지 면적의 2분의 1 재건축은 각 동별 얼마?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 전체 토지 면적 조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조합 이름으로 드디어 뭘 만들고 실시계획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죠. 재개발 재건축은 시행계획인가 합니다. 시행계획서 만들어요. 도시개발법은 실시계획이고요. 국토법 시설사업은 무슨 계획? 실시계획. 아파트 줄 때 주택법에서는 무슨 계획? 말을 못해요. 사업계획 승인 4개밖에 없어. 4개밖에. 자 다시 국토법 시설사업을 하잖아요. 걔하고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인가? 재개발 재건축 시행계획인가? 시행인가? 아파트 줄 때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이라면 30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 예? 1월달에 하던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 시행계획 인가 누구한테 인가 받고 이거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하여 인가 받고 자 그 다음에 인가 고시했다. 그럼 며칠 내 분양 신청하라고 통지하고 그렇지. 자 분양 신청하세요 통지하잖아요. 그때 주어진 기간 짧게는 이 기간에 분양 신청해야지. 분양 신청 다 하고 드디어 만드는 게 무슨 계획? 관리처분계획 만들어서 인가 받지. 그리고 철거공사 들어가는 거 아니야? 분양 신청이 먼저 관리처분 인가가 먼저? 분양 신청이 먼저 시행 인가가 먼저? 이 시행 인가가 건축 허가의 법적 성질이라니까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1000세대 짓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건축 허가라니까 허가 받아야 지을 거 아니야. 아파트 지을 테니까 분양 신청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 안 되는데 왜 2번을 냅두고 3번까지 가서 그렇게 고생했냐고. 아니 이 제대로 읽으면 2번에서 걸큰 하지 않아요? 왜 3번까지 가서 그렇게 부모 손 놓고 그렇게 고생하냐고요.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분양신청 꼴쩍지근하네. 2번이죠. 그렇다고 이걸 오늘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정비법 할 때마다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획 다 펼쳐서 그 다음에 이전고시 이쪽 있잖아요.
시장문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문수 등의 준공인가 받고, 시장문수 등이 직접 할 때는 사업 완료 고시만 하면 되고, 그죠? LH공사는 그 법에 따라서 준공인가 처리하면 통지만 하면 되고, 따라 안 받아도 되고, 그러죠? 준공인가 공사 완료 고시하고 난 다음에 지체 없이 확정 청량하고, 토지 분할하고, 분양받을 때 통지해서 소유권 이전, 그 다음 공고하고 난 다음에 보고 시장문수 등에게 이전 고시 떨어지면 소유권 이전 받는 시기는 이전 고시의 다음날. 그 뒷부분은 잘 안 하니까 신경 쓰라고 동그라미 다 쳐가면서 몇 번을 했는데 이거 이러시면 다시 한번 괜찮아요? 자, 재개발한다. 조합이 제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이 뒤에 있다고 시행인가 먼저 받고 조합 만드는 거 아니에요? 조합 만들고 조합 이름으로 시행인가 받고 건축허가 분양 신청을 받아야지 관리처분. 이 관리처분 계획이 뭐냐면은 환지 계획이라니까. 근데 왜 이게 얘는 또 그러면 환지라만 안 쓰고 왜 처분 계획이란 말을 쓰냐면은 주택을 짓고 건물 지으니까 입주를 한날에 못하니까 사업시행자 관리하고 있다가 소유권 넘겨주겠다. 그래서 이 용어를 만드는 거예요.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환지 계획, 돌려준 계획 똑같은 법적 성질이라니까요.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분양했죠. 그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것이 조합이 했는데 내가 불만이야. 내가 조합원이. 얘 불만이면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할까? 행정심판 제기할까? 행정심판 제기한다고요? 조합이 했는데 도시개발 사업 이거 말고 도시개발 사업 조합이 할 수 있지요. 조합이 환지 잘못했어. 그 조합원에서는 잘못했다고 민사소송 제기해요? 행정심판 제기할까? 그것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야는 좀 처음 아니야? 이거는 민사소송 할까? 행정소송을 할까? 느낌이 어때요? 민사로 가면 1심, 2심, 3심 가서 또 대법원장도 또 압수수색 당하고 이런 나라 아니요. 맞다. 대법원장 출신이 연금 얼마 나온 줄 아세요? 700 몇십만 나오대. 700 하나 4, 50만 원. 빵빵하대요. 예. 원래 봉급 체격이 높을 분들은 뭐 하여튼 판사들이 그래요. 판사들이. 와, 진짜. 여러분 연금 얼마 나와요? 32만 원 나오잖아요. 여러분요. 이 환지를 했던 분양을 했던 이 사건은 민사사건으로 하면 안 돼. 민간 조합이 했더라도 행정심판 사건으로 가야 권리구제가 빨리 돼요. 행정심판은 제척기간이 있거든. 빨리빨리 해라. 180일 내에 해라. 막 이렇게. 근데 민사 들어가면 아니 아파트 분양받았다고 환지 받았는데 조합이 했다 해서 민사소송으로 들어가면 7년 걸리고 10년 걸리고 하면 개코나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어버릴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누구한테 가냐? 그 규정 자체가 없어. 자체가 없다고. 왜? 지정권자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시험은 여기서는 안 나와. 그래서 명백한 규정이 있는 게 두 군데예요. 국토법 시설사업이 있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했다. 그 다음에 개발사업, 아까 환지, 민간 시행자가 했다. 조합이. 그러면 시행자를 그놈을 지정한 자한테 가는 거예요. 지정해 준 놈한테 가서 행정심판 제기하는 거예요. 행정심판 사건의 일종인데, 그래서 언급은 여기서는 뭐 그건 안 물어보니까. 절차 있죠, 절차. 이 절차 가지고 틀린다는 것은 인간 모욕이에요, 저한테. 1년 내내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답은 2번. 자, 21번 쉽잖아요. 조합임은 옳은 거 몇 번? 2번. 감사를 안 둔다고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두 사람만 모여도 감사둬야 돼요. 둘이 뭘 만들어도 캐먹는 놈이 있어요. 주머니 집어넣어가지고. 없다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추진위원회 있죠,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에 이 단계에서는 감사 둬 안 둬요? 무조건 둔다니까. 위원장 한 놈 감사 1인 둔다라고 됐다니까. 이사는 없어도. 감사 안 두는 거 없어요? 무슨 향후에 이런 거 만들었는데 그 감사 다 두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고등학교 모임 만들었는데 졸업생 친구들 동창 모임 감사 있어 없어요? 그게 뭔 얘기겠어요? 왜? 불신이 깔렸다는 얘기 아니야? 가족 모임에 감사 둬 안 둬요? 왜 안 둬요? 딸 5명이 모였잖아요, 친정에서 모임 월 20만씩 내잖아요.
큰언니가 관리하고 막내 언니가 감사해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통장은 큰언니, 도장은 막내 언니 이러잖아요. 그게 감사지 뭐요? 아니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집에는 뭐 그런 거 아예 없으니까. 2번은 맞고 조합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되어 퇴임하더라도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이 잃지 않는다. 자, 3번 얼마나 중요한데요. 조합장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할 때 누가 대표? 감사가 대표한다는.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 임원을 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은 왜 틀렸는데요?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조합장은 대의원의 당연직 의정이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죠. 제외한 이사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자, 22번 하면 또 이제 정비법 씻다가도 이러면 22번 몇 번? 자, 여러분 칠판 한번 봐봐요. 요 조합이죠, 조합. 조합이 사업 시행하면 이 시행자고 건설회사 시공사 선정해야 되잖아요. 시공사 선정 안 해요? 아파트 누가 지어요? 조합은 아무것도 없다니까. 조합은 불도저가 있어. 꽃갱이로 아파트 지어요? 조합 만들어졌으면 포스코 건설을 선정하면 아파트 브랜드가 더샵. 대림산업 들어가면요 이 편안. 삼성 들어가면 레미앙. 저기 있어 레미앙. 또 뭐지? 현대산업개발이 들어가면 아이파크.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봐요. 조합이 시행자인데 시공사 선정해줘야지. 언제 선정해요? 조합 설립 인가 받고 총회에서 경쟁 입찰로 선정하라고 얘기했구만. 그러면 소유자가 직접 할 때는 조합 설립이 없지. 언제 선정해야 돼요? 수없이 관리처분이 아니라고요. 관리처분 인가 받고 시공사 선정하면 너무 늦은 거 아니요? 건설에서 선정해놔야 되잖아. 그래서 사업시행인가봐 내가 이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조합 설립하는 게 낫다. 제가 나면 왜냐면 조합이 하면 건설회사 법무팀에서 시공사 선정됐죠. 예림아, 이 수업시간 자꾸 얘기하면 앞에 언니 되게 싫어한다. 그거 있다. 그거 주위 사람들 집중하고 싶은데 자꾸 뒤에서 뭐라고 말을 하면 뭔 얘기야? 궁금하다니까. 나도 궁금하고. 조합이 사업 시행한다고 그러면 보세요. 조합 설립 인가만 받으면 총회에서 건설회사 선정하거든요. 조합은 여러분 오늘 세 군데서 올 겁니다. 그 반포 그때 현대하고 LG 붙어서 난리 났거든요. 와서 제일 좋은 조건 제시자를 건설회사 선정하자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건설회사 선정되면 대형 건설회사는 수십 년간 재개발, 재건축 했을 거 아니에요. 건설회사 법무팀에서 이거 다 알아요, 이거. 조합은 처음 해보잖아요. 조합 간부들 뭐 아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이 할 때는 시공사 선정 딱 해버리면 건설회사 법무팀에서 시행인가를 조합 이름을 다 받아준다니까요. 근데 조합 설립 안 하고 하잖아요. 소수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사실은. 이거는 얘들은 이게 없으니까 저거들이 이걸 다 받아야 되니까 뇌물 주는 게 바로 이때 하는 거예요. 건축 허가 받는 거니까. 군청, 구청 공무원 앉혀놓고 금딱지 번쩍번쩍한 시계 있잖아. 1억짜리. 그거 턱하니 팔에 채워주고 약수합니다 하고 금두꺼비 3마리 던져주고 이런 거 아니요. 시행인가 받으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공사 선정한 시기 알아버려야 된다니까. 조합이 할 때는 언제? 조합 설립 인가 받고, 소유자가 직접 할 때는 사업 시행 인가 받고. 사업 시행 인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이제 쭉 한번 읽어보면 되고. 23번 정비사업을 하면 좋지. 이것도 쉽잖아요. 4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설정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권리자는 누구 찾아가서 해지해야 될까? 임대인, 토지 등의 소유자, 빌려준 놈, 건물 주인한테 가야 되지. 왜 시행자 찾아가서 계약을 해지해요? 조합 사무소 조합장님 잠깐 봅시다. 계약 해지하러 왔다고. 그건 아니지. 그 조합장이 뭐라 줘서 온 김에 앉아 차 한잔 마시고 사업 시행자한테 오는 것은 금전반환 청구다. 그죠? 보증금 돌리도. 그 시행자가 보증금 돌려주고 나중에 토지 등의 소유자한테 구상을 하잖아요. 계약의 해지는 당사자 간의 문제지. 그죠? 전세권자는 설정자, 즉 토지 등의 소유자한테 가서 해지를 하는 거예요. 알고 있죠? 다 보였죠, 그거?
저 3번 지문 이거 들어봤나요? 주거환경, 이거 작년 문제 답이었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허가 받을 때, 등기할 때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 적용 안 한다고 들어봤죠? 이거 확실히.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왜 그러냐? 험한 사람들,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잖아요. 여기 사업 방식 몇 가지 방식? 그렇죠. 환지 줘서 건물 짓게 하고 관리처분이 주택 분양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들한테 보통 우리는 내 명의로 부동산 등기하거나 건축허가 받아 건물 지으려면 국민주택 채권 사야 되거든. 일종 5년짜리. 이 사람들은 채권 사람 사겠어요? 약 먹지? 그러니까 채권 매입을 면제해 준다니까. 채권 안 사도 돼요.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저 민법 280조 81조 주임법 상임법 4조 9조 이게 임차인 등을 보호하는 거죠. 그 규정을 언제부터 적용 안 해요? 관리처분 인가받은 후부터 적용 안 한다는 거 알아놔야 돼요. 24번에 재건축 관리처분 틀린 거 이거 몇 번? 어렵네. 이거 몇 번 하셨어요? 자, 이거는요 나머지 것들은 다 아니까 하나 몰아가는 거예요. 5번 맞죠? 재건축 관리처분은 전원동의 얻으면 법령에 정한 대로 안 하고 전원 동의한 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번은 당연하고 1번은요. 2번 맞죠?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짧게는 30일 길게는 60일 이내에 주고 며칠 연장해 줄 수 있고 3번 지문은 지난주에만 미친듯이 했다고요.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 대상자별 종전토지건축물의 명세와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 기준에는 가격 포함되는 거 맞죠? 분양 신청기가 만료되는 날이죠. 그것은 분양 설계 짤 때고 다음 3번 했는가 봐요. 지금 틀린 건데요. 그래서 3번이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있죠. 내용 이거 물어봅니다. 이거 시험에 이거 미친다니까 내고 싶어서요. 기준하고 분양 설계가 들어가죠. 이 분양 설계를 짤 때 언제 기준? 책 찾지 마요. 지금 책 찾을 이유가 없어. 분양 신청 기간 만료된 날. 그 다음 두 번째 뭐 들어가야 될까? 분양 대상자가 누군지 주소? 누구냐 너? 그 다음 너 나중에 얼마짜리 대리약 받을래? 너 지금 뭘 가지고 있니? 너 지금 가진 게 얼마짜리니? 이거 아니야. 이 가격 뽑을 때 이게 언제 기준?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이죠. 그게 그 얘기네. 3번. 그 다음 뭐 들어가요? 그 다음 내용이 세입자부터 나오면 어떡해요? 전체 정비사업비에 추산액이 나와야지. 조합원들의 분담규모 분담 시기. 그 다음이 세입자가 아니고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그 다음 막판으로 세입자에 대한 보상하기 위한 권리 명세 평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4번이 틀렸는데 여러분 저 관리처분계획 만들면 시장 운수 등에게 제출하여 인가받죠. 인가받은 걸 변경할 때는 인가받아 안 받아요? 변경, 중지, 폐지할 때마다 동그라미 했거든요. 다 인가받는데 시행령으로 정한 경미한 변경은 신고만 하면 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대표 순서가 바로 4번 이놈이에요. 그 다음에 5기 잘못 적은 거 누락 빠진 거 있지요. 단순 정정도 인가 안 받고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먹을 때 이 4번이거든. 주택 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다. 분양 안 받겠다. 더 가벼워지는 거예요. 포기한 소유자에 대해서 임대주택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에 변경한단 말 나오죠. 이런 변경은요. 인가 안 받고 신고만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그 지문 한번 읽어 놓으셔야 돼요. 관리처분계획에 인가받고 변경할 때 인가 받는데 변경할 때 인가 안 받는 가벼운 게 있을 수 있게 바로 이놈이에요. 이놈. 그 다음 단순하게 조서를 정정하는 거 있지요. 차고, 오기, 잘못 기재한 거, 누락, 잠깐 간단하게 빠진 거 이런 것들 쓰는 것은 인가 안 받고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공부 좀 했다 그러면 기본서 펼쳐놓고 이 부분 딱 해보면 그 박스 처리돼서 딱 이렇게 한번 읽어봐. 딱 줄 쳐졌는데 기억 못하니까. 다 몇 번? 4번. 나머지 다 맞으니까 꼭 읽어야 돼요. 건축법 주택법은 쉬워서 찬물 한 잔 묻고 또 갑니다. 제가 찬물 20년간 먹었다니까요.